부대명이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2. 김동연, 김경수 고향에서도 90%, 경선장 분위기도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주말 동안 이 민주당 경선 이 권리당원에 대한 이 충청권 그리고 이 영남권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발표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보셨죠? 투표 결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뭐 90%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청권, 영남권 일단 어제는 영남권이었었어요. 영남권. 하나만 우뚝 지금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재명 90.98%를 얻었고요. 김경수 5.93, 김동연 3.26을 얻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영남권 김경수 후보가 경남 고성이 고향인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그 전날 있었던 충청권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충청은 또 김동연 후보가 충청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4.31, 이재명 88.15. 그래서 이 둘을 누적해서 합하니까 이재명 89.56%, 그리고 각각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5%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쯤 되면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다른 데 뭐 수도권, 뭐 제주, 강원 뭐 요게 남아 있긴 해요. 남아 있긴 한데 거기서 90% 받는다고 한들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저는 뭐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발표되고 있는 이 자료들은 네. 사실은 이 민주당의 경선이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90%의 결과들은 당심이죠. 당심만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은 지금 여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심 50%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인 27일 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3수생입니다. 네. 17년, 22년에 걸쳐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이에 많이 경쟁력을 좀 키워온 측면이 있고 또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반드시 우리 그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당원들, 그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보다 더 빠른 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이 당심의 표심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아직 일단은 이 권리당원 투표도 더 남아있고 그리고 50대 50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 투표가 또 남아있다. 그것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발표된 두 개의 투표 결과를 봤을 땐 누적해서도 89.56%,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금 독주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90과 5대 5의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제가 말씀드린 독주라는 표현이 쓰일 법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이 객석도 이 투표가 열리는 투표를 진행하는 이 체육관의 관중석도 이재명 후보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었던 것 같아요. 이 객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기호 3번 김동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네, 김동연 후보 충청권
이 투표에서 하나 이글스 옷을 입고요. 그리고 하나 이글스의 이 응원 가기도 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틀고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객석에서 파란 옷으로 입어라 뭐 하는 거냐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지지층의 야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가 90%의 압도적인 지지율이면 약간 여유가 있을 법도 한데 의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걸 뭐 이재명 후보가 그 야유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 이제 참여했던 많은 그 권리당원들, 특히 대의원들께서 이제 하셨던 분 얘기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 그 하나 이글스의 팬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전당대회인 만큼 민주당의 전당대회인 만큼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을 좀 착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라는 쪽에 이제 어떤 평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저 정도로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또 이 충청권 지역에서 하나 이글스의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가 나름의 어떤 평가를 한 것이고 또 어제 저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그 야구 점퍼를 입고 네. 또 입장도 했기 때문에 지역에 어필하려고 하는 후보들의 어떤 그 선거 전략은 그것대로 또 나름 인정하는 포용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품넓게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경선 현장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좀 품 넓게 가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품 넓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 이재명 후보 91% 영남에서도 압승을 했다라는 거죠. 어대명을 넘어서 9대명이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를 넘어서 90%대 득표율의 이재명 9대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창근 위원님, 국민의힘에서 90% 지지를 받는 후보 있었습니까? 불가능하죠. 국민의힘에서는 불가능하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과거에는 저 정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저런 득표는 사실은 본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호남에서의 민주당 후보의 득표를 우리가 이제 저런 숫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저런 득표가 나오는 것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5대5 경선으로 바꿔서 민심이 50%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간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저럴 때일수록 저는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부터라도 통합의 메시지 그러한 자세를 좀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느냐.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역대 없었던 걸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수치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볼까요? 증세로 집값 안 잡는다. 이재명 반문 교사다라는 거예요. 반문. 여기서 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가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책 핵심 관계자가 요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어둔 캐치프레이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이 카운트파트는 뭐 김경수, 김동연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22년도의 패배가 가장 뼈 아팠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0.79%포인트 차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졌는데 그때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 정권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심판적 성격의 평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도 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출신 누군가가 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네. 또다시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사안을 가지고 그 좀 역심판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고 가장 큰 것이 여기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발표했었던 그런 경험들 굉장히 뼈 아팠다라는 것을 한번 반면 교사해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있었던 이 대선에서 0.7%포인트의 차이로 졌었던 뼈아픈 경험을 반면 교사 삼아 반문 교사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반문 교사가 어떻게 정책으로 표현이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